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마인입니다. 이번 주 시황을 살펴보고 종목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테이퍼링을 언급하며 유동성 축소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과 현재 시중의 유동성이 지나치게 풍부하다는 것을 반증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고문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시장은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연준이 테이퍼링을 논의해줌에 따라 오히려 안도했다며 시장이 유동성 축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죠. 한편 5월 둘째 주 주당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그 전주보다 34,000원 감소한 44만 4천 건으로 작년 3월 팬데믹이 본격화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나온 겁니다. 월가가 예상했던 45만 2천 건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표와 같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40만 건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매우 큰 편입니다. 팬데믹 이전엔 주당 20만 건 안팎에 머물렀었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지난 4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1.6% 오른 113.3으로 월가 예상치 1.4% 상승보다 좋았습니다. 전달엔 0.1% 감소했었죠. 다만 경기 동행지수는 0.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전달엔 0.9% 상승했었죠. 5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전월 50.2에서 31.5로 떨어져 예상보다 둔화됐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믹스드 시그널,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도 좋아지는 거지만 나빠지는 것도 있다. 아직은 완연한 회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경기 회복의 시그널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을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연준이 하되, 즉 시장, 마켓이 테이퍼링을 소화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gradual, 점진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주간 주식투자 강연회에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에 따르면 시장에 풀린 유동성에 비해 주식이 과열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죠. 이렇게 표를 보시면 국내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지난 2007년 이후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이 65% 정도의 평균값이 나오는 걸 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추이에 따라 변동성과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포트폴리오의 잦은 교체보다는 저점시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을 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용 조언해주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출신의 피터 계좌에 변동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구글을 수익률 60%의 5,000불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돈으로 로블록스를 더 편입했습니다. 이제 피터 계좌의 로블록스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7%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투자에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종목 분석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회인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종목은 로블록스입니다. 10대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 연예인, 친구관계 등 다양한 관심사가 있겠지만 전세계 10대들의 관심사 중 게임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최근 전세계 청소년들, 특히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로블록스라는 게임인데요. 미국 초등학생들의 놀이터라고 불릴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겉으로 보면 단순히 레고처럼 생긴 아바타로 3차원 세계에서 플레이하는 게임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요. 로블록스는 게임뿐 아니라 SNS 그리고 VR까지 유기적으로 구성된 올-인-원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인게임 내에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직접 개발자가 되어 다른 유저들에게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작할 수 있는 장르도 다양하기 때문에 로블록스 내에서 RPG, FPS, 레이싱, 어드벤처 등 다른 유저들이 만든 각종 장르의 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블록스 기업 내에서 흥미로운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지 않아도 수많은 유저들이 컨텐츠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컨텐츠 부족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죠.
미국 초등학생들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유는 로블록스 내에서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SNS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이후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블록스의 청소년 이용자 중 약 62%가 로블록스 내 주요 활동을 친구와의 대화라고 할 정도로 로블록스는 유저들에게 중요한 소셜 활동의 천국으로 거듭나고 있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로블록스는 팬데믹의 등장과 함께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 일평균 사용자 수는 1200만 명이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326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통한 일시적인 성장일 수 있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로블록스가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근접한 컨텐츠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하여 VR 시장 초기부터 VR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현실과 가상 사이의 간격을 메꾸고 온라인을 현실과 더욱 유사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며 로블록스는 VR 기술의 발전과 함께 메타버스 시대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로블록스 회사는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특이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아닌 개발자들이 로블록스 내에서 게임을 만들고 다른 이용자들이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자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점입니다. 먼저 게임을 즐기기 위한 3D 디지털 공간, 즉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공간이 클라이언트니까 다수의 게임이 만들어지는 만큼 클라이언트의 디지털 공간이 생겨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게임 플레이를 위한 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소셜 활동을 위한 공간도 존재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소셜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사람들과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근처에 있는 사용자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로블록스가 개발자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초석으로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는 개발자들이 게임을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요. 특히 이 공간에서는 별도의 복잡한 코딩 없이도 게임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창출되는 로벅스, 게임 내의 화폐죠. 로벅스는 제작자와 7대3의 비율로 나누어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는 개발자에게 큰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동기 유인이 됩니다. 게임으로 창출되는 수익 외에도 개발자들은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 판매 수익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 수익은 바로 다른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게임 개발 도구나 3D 모델 등을 제작 혹은 구축해 이를 판매하는 데에서 생겨납니다. 이렇게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굳이 회사가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양질의 게임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게임이 만들어지면 로블록스 클라우드가 스튜디오와 클라이언트 지원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에는 개발된 게임들이 업로드되고 이 게임들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콘솔에도 적용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정리해보자면 클라이언트 게임이나 소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3D 디지털 공간이고 클라이언트의 게임은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개발자들에 의해 개발되는 것입니다. 또 게임 업데이트와 플레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공간이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구조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창출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블록스의 매출은 플랫폼의 가상화폐인 로벅스의 판매가 주로 이루고 있죠. 다양한 게임을 즐기거나 아이템을 구매하면 돈이 필요한데 로벅스가 그 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벅스는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 게임 개발자, 아이템 제작자에게 모두 필요한 가상화폐입니다.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제작자에도 로벅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로블록스의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로벅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벅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로블록스는 이 로벅스 사용금액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개발자는 로벅스 사용금액의 70%를, 제작자는 30%를 수익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로블록스가 수수료로 수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플랫폼 내에서 얼마나 많은 로블록스 사용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가 매출액 증가의 핵심이 됩니다. 1로벅스는
0.0035달러로 바꿀 수 있으며 개발자와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10만 로벅스 이상의 경우 현실 화폐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전 시스템이 개발자와 제작자들의 신규 유입을 이끌고 있으며 로블록스의 매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죠.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3억 8,700만 달러. 이는 2020년 1분기에 비해 140%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로블록스의 경우 단순히 매출액만으로 실적을 평가할 수가 없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로벅스의 환전 시점과 실제 사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환전하는 시점과 여행을 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 외화를 지불하는 시점이 불일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플레이어들이 현실 화폐를 로벅스로 환전하지만 플랫폼 내에서 로벅스를 사용하는 시점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로블록스는 플레이어들의 로벅스 구매 대금을 부킹스라는 계정에 잡아놓고 23개월에 걸쳐 매출로 인식합니다. 로블록스는 아직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매출액 관련 지표들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 1분기 부킹스는 6억 5,230만 달러로 연간 전년 동기 대비 161% 성장을 했습니다. 프리 캐시플로우는 1억 4,210만 달러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랫폼 회사들은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활발하게 플랫폼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또 플랫폼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균 활동 유저 수를 나타내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 수는 2021년 1분기 4,210만 명으로 YOY 기준으로 79% 성장한 모습입니다. 유저들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미국과 캐나다가 1,260만 명, 유럽이 1,250만 명, 아시아가 650만 명, 나머지 지역이 1,060만 명이었습니다. 연령대로 나눠보면 13세 이하가 2,130만 명, 13세 이상이 2,050만 명이었습니다. 유저들의 총 누적 사용 시간은 96억 7,400만 시간으로 작년에 비해 98%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로블록스를 관심있게 보실 분들은 유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여타 플랫폼 회사들의 주 수입원으로 광고 수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블록스는 아직 광고 수익이 미미한 상태로 향후 광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으면 로블록스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독특한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라는 미래 유망 흐름에 탑승한 로블록스는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은 피어그룹의 PSR을 비교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스냅, 핀터레스트,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PSR 평균값인 17.7배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주가는 85.35불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97불이므로 적정한 수준에서 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메타버스의 선두주자인 로블록스, 단순히 게임이 아닌 게임 개발자가 참여해서 게임을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플랫폼인 로블록스, 이러한 로블록스의 기회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요? 이런 기회에 한번 올라타 봅시다.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 이상을 가져가는 것을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